지금 전 세계 여행자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파리에 가면 루브르를 보고 뉴욕에 가면 센트럴파크를 보지만 진짜 충격은 서울에 가야 받는다. 농담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서울을 다녀간 외국인들의 영상 반응을 보면 이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걸 금세 알게 됩니다. 서울을 처음 밟은 외국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도대체 일반 숙소가 맞느냐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주인공은 프랑스 출신의 여성 유튜버입니다. 한국 여행을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녀는 친구 사라와 함께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고 처음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카메라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홍대, 망원, 성수동, 봉은사, 잠실까지 3일 동안의 서울 일정을 담은 이 영상은 공개 직후 프랑스 현지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요. 과연 프랑스 여성의 눈에 비친 서울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홍대에 도착한 그녀가 예약한 숙소는 에어비앤비였습니다. 그런데 방문을 열자마자 그녀는 말을 잃고 말았죠. Coucou. Je sais pas si on... Ah oui. On a une petite vue sur Séoul. Ouais. Avec les montagnes. Mais là, ah non, là, ça fait trop beau. Mais de ouf. Imagine la nuit. Mais la nuit, ça va être incroyable. Avec les... J'imagine ça c'est éclairé dehors en plus. De ouf. Tu peux éclairer aussi du coup cette petite lampe là, à l'intérieur ici aussi. Non, franchement, il est trop bien. Mais même la salle de bain, elle est hyper fancy. De ouf. Elle est incroyable. Petit miroir et tout, moi, bien. Mais incroyable. Je m'en remets pas de la beauté du lieu. Mais pareil. Bah, c'est pourquoi je te dis en attendant. Et tout. De ouf. Et en fait, il y en a aussi là, hein, souvent. Enfin, toutes les arches, elles ont visiblement. Mais ouais, là, ce soir, ça va être trop beau. Même là, on n'a pas tout allumé et tout. Donc voilà. On a un trop beau Airbnb. 아치형 간접 조명이 두 침대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는 세련된 공간. 레트로 감성의 소형 냉장고, 호텔급으로 정갈하게 정돈된 침구. 그리고 창밖으로 서울의 산과 도심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뷰까지. 그녀는 이 공간의 아름다움에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겠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고 밤이 되면 더 환상적일 것 같다는 말을 연거푸 반복했습니다. 사실 프랑스에서 이 정도 수준의 에어비앤비를 도심에서 구하려면 엄청난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파리 시내의 에어비앤비는 작은 원룸도 1박에 20만 원이 훌쩍 넘는 경우가 흔하죠. 그런데 서울 홍대 한복판에서 이 퀄리티로 합리적인 가격에 이것이 한국 숙박시장의 현실입니다. 짐을 풀고 홍대 거리로 나선 두 사람. 낮부터 이미 활기가 넘치는 거리에 두 사람의 눈이 바빠집니다. 알록달록한 굿즈 가게, 줄지어 선 스킨케어 매장, 골목마다 들려오는 K-팝 음악까지. 그런데 두 사람이 가장 먼저 이야기를 나눈 주제는 뜻밖에도 한국의 무인 노래방이었습니다. 사라는 이미 혼자 코인 노래방에 다녀왔다며 경험담을 쏟아냈는데요. 시간이나 노래수를 원하는 만큼 선택할 수 있고 완전히 나만의 공간에서 원하는 노래를 마음껏 부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에도 노래 문화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의 코인 노래방처럼 소규모로 저렴하게 언제든 혼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새벽 2시에 혼자 노래방에 들어가서 마음껏 스트레스를 풀고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이 나라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일상인 겁니다.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이 선택한 메뉴는 바로 닭갈비였습니다. 철판 위에서 달큰한 양념이 퍼지며 치즈와 함께 뭉쳐지는 닭갈비. 두 사람은 먹기도 전부터 냄새만으로 이미 반해버렸는데요. 버터가 들어가는 양에 잠깐 겁을 먹기도 했지만 한 입 먹자마자 그런 걱정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사실 프랑스 음식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풍부한 식문화를 가진 나라이지만 이렇게 눈앞에서 직접 볶아주고 함께 완성해가는 방식의 요리 경험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었던 거죠. 다음날 아침 두 사람은 드디어 서울 지하철을 처음으로 타게 됩니다. 처음으로 탑승하는 서울 지하철에서 두 사람이 가장 놀란 건 단순히 깨끗한 시설이나 편리한 환승 시스템만이 아니었습니다. 지연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에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도 놀라웠고 그러면서도 정확하게 시간을 지킨다는 사실에 두 사람은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지하철은 지연과 고장, 파업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실제로 파리 시민들은 지하철 시간을 믿지 않고 항상 여유 시간을 계산해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 지하철은 1분도 틀리지 않고 제 시간에 도착하고 또 출발합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그냥 당연한 일인데 프랑스인의 눈에는 그게 신기한 일로 보인 겁니다. 지하철을 타고 향한 곳은 광장시장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찾아간 시장의 풍경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무대였습니다. 두 사람은 시장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흥미로운 경험을 나눴는데요. 주문이 끝나기도 전에 계산을 재촉받아 당황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한 할머니 노점에서는 달랐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라는 말로 두 사람을 안심시키더니 음식을 손수 챙겨주셨다는 것이죠. 두 사람이 주고받은 짧은 눈빛만으로도 따뜻한 교류가 이뤄진
이 장면은 한국의 정서가 그대로 담긴 순간이었습니다. 시장을 나온 두 사람은 서울에서 가장 뜨거운 동네 중 하나인 성수동으로 향합니다. 성수동에 도착한 그녀는 골목을 걸으며 연신 카메라를 들이밀었는데요. 특히 한 팝업 스토어 건물 옥상에 꾸며진 미러룸 정원을 발견한 순간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이 동네를 방문할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보세요. 팝업 스토어들이 진짜 박물관 같아요 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성수동의 팝업 스토어들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공간이 아닙니다. 건물 자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설계되어 있고 옥상 정원부터 전시 공간까지 돈 한 푼 내지 않고도 감각적인 경험을 제공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루브르나 오르세 같은 국립박물관에도 입장료가 상당하죠. 그런데 서울 성수동 골목에서는 그냥 걷기만 해도 전시를 보는 것 같은 공간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여행 3일차 두 사람은 봉은사를 찾았습니다. 마침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사찰 전체가 수천 개의 연등으로 장식되어 있었는데요. 그 광경 앞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현대 빌딩 숲 한가운데 연꽃과 형형색색의 등이 가득한 사찰이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풍경. 유럽에서는 도심 한복판에 이런 규모의 전통 종교 문화 공간이 보존되어 있는 경우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파리도, 런던도, 베를린도 도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오래된 것들은 대부분 외곽으로 밀려났거든요. 그런데 서울은 달랐습니다. 초고층 빌딩이 즐비한 강남 한복판에 천년의 역사를 품은 사찰이 당당하게 서 있고 그 바로 옆에는 스타필드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이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도시가 세상에 또 있을까요? 봉은사 방문을 마친 뒤 두 사람이 찾아간 곳은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 미디어 파사드와 수십만 권의 책이 천장까지 가득 채워진 그 공간은 책 한 권 살 필요 없이 누구에게나 열린 서울의 문화 인프라입니다. 두 사람은 기대보다 실제로 더 크고 인상적이다며 구독자들에게 코엑스 방문을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사람이 향한 곳은 잠실이었습니다. 한강변에 솟아오른 롯데월드 타워와 그 아래로 펼쳐진 롯데월드 어드벤처의 풍경은 두 사람의 눈을 사로잡았는데요. 그녀는 롯데월드 어드벤처가 디즈니랜드의 성과 비슷하다고 말하며 웃었지만 동시에 그 규모와 완성도에 적잖이 놀란 눈치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실내 테마파크 중 하나인 롯데월드 어드벤처. 그 뒤로 555m 높이의 롯데월드 타워가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이 풍경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서울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촘촘하고 완성도 있는 공간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기도 합니다. 3일간의 서울 여행을 마무리하며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은 짧고 담담했습니다. 정말 기대 이상이었다. 다음 편을 기대해달라고요. 그 말 뒤에는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감정이 있었는데요. 서울을 처음 경험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묘한 충격과 설렘 말입니다. 에어비앤비 룸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지하철의 정확함에 감탄하고 시장 할머니의 따뜻함에 안도하고 성수동 골목에서 박물관을 발견하고 봉은사 앞에서 조용히 멈춰섰던 그 3일. 우리에게는 그냥 평범한 서울의 일상이었겠지만 그녀에게는 아마도 평생 기억에 남을 도시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녀처럼 서울에 반해 다음 방문을 꿈꾸는 외국인들이 전 세계 어딘가에서 항공권을 검색하고 있겠죠.